소위 말하는 저혈당 쇼크라는 게 와서 의식을 잃는 경우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이 좀 떨리거나 심한 배고픔을 느끼죠. 뇌세포가 가장 필요한 영양소는 당분입니다.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뇌로 가는 당분이 적어져서 30분에서 40분만 돼도 의식 소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저혈당을 느끼는 정도는 50부터 느낀다고 합니다. 50, 40 떨어지게 되면 소위 말하는 저혈당 쇼크라는 게 와서 의식을 잃는 경우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뇨 환자가 300이던 분이 200으로 떨어지면 200이라고 한 혈당은 굉장히 높은 혈당이에요. 정상보다 높지만 당뇨 환자가 느끼기에는 정상인의 2배, 100이 훅 떨어졌기 때문에 저혈당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일단 식사 시간을 거르시면 안 됩니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시게 됩니다. 평소에도 저혈당을 잘 느끼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저혈당이 오면 손이 좀 떨리거나 심한 배고픔을 느끼죠. 그런 전구 증상이 있을 때는 손이 닿는 곳에 심지어는 제가 주머니 안에 넣으라고 합니다. 안에 사탕, 초콜릿 같은 단순당이 항상 비치되어 있는 게 좋고요. 그럼 저혈당 전구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거나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매일 자기가 혈당 체크를 한다 그러면 그 혈당을 가지고 저혈당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혈당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저혈당보다는 혈당이 높아지는 고혈당에 노출될 위험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식사는 똑같이 하는데 되게 운동량이 줄어서 올라가는 혈당은 많이 올라가지 않지만 식사량이 변하거나 식사하는 종류, 메뉴가 바뀔 때 올라가는 혈당은 자기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무엇을 드셨는지, 간식을 먹었는지, 음료를 드셨는지를 혈당 기록하는 수첩에다가 자기가 평소보다 낮거나 높을 때는 꼭 혈당을 적고 그 이유 써놓으시게 되면 혈당이 높아진 거에 대한 원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수첩을 만약에 1년치를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아마 그 수첩을 보시면 의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아마 대처를 잘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촛불에다가 손을 이렇게 지나가는 걸 했어요. 그러면 마술이 아닌데 지나가면 손은 안 뜨겁죠. 이게 고혈당이라고 하면 쑥 지나가면 한 번은 올라갈 수 있지만 혈당이 높은 시기를 빨리만 지나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혈당이 높은 불 앞에 멈추면 손 다 타버리듯이 혈당 높은 거를 그냥 두시면 몸이 다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을 10분 내지 20분 정도 늘리시고 나서 하루 이틀 또는 3일까지를 지켜보시다가 혈당이 평소보다 2배 이상 올라간 게 3일 동안 지속되고 내가 운동량을 늘렸지만 줄어들지 않을 경우에는 주치의를 방문하셔서 병원에 오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권장이 됩니다. 제가 권장해 드리는 거는 요 측면, 요쪽이나 요쪽. 손으로 따지면 이쪽이나 이쪽에서 바늘을 들어가게 검사하시면 덜 아프시고 일을 하시는데 상처 부위가 부딪혀도 안 아프시니까 혈당 검사를 조금 더 수월하시게 할 수가 있고 피가 내가 쥐어짜지 않게 우리가 란세로 찔렀을 때 피가 한 방울 쪽 나와서 혈당계에다 똑 떨어뜨릴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깊이 찔러서 피가 철철 흘러나와서 그 혈당 측정기에 피가 너무 많이 닿게 되면 혈당이 많이 나올 수가 있고 반대로 아프다고 살짝 찔러가지고 꽉 짜서 한 방울 떨어뜨리게 되면 혈당이 낮게 나옵니다. 공복 혈당은 매일 하신다고 하면 식후 혈당은 그날 중에 가장 많이 드시는 때 식사 후 혈당을 재라고 합니다. 식후 2시간, 식후 1시간이라 함은 밥 숟갈을 뜨신 그때부터 2시간, 1시간입니다.
은평성모병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